둘, 셋.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화는 Last Night in Soho. 간단하게 줄거리를 털어볼게요. 일단 시골에 사는 여자 주인공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골에 살던 소녀가 런던에 있는 패션 스쿨에 합격을 하면서 힙한 아이들만 모였는데 촌에서 오다 보니까 왕따 아닌 딸을 당하면서 기숙사에서 바로 나와요. 방을 찾다가 맨 꼭대기 층에 방을 얻게 돼요. 첫날 밤 이제 얘가 원래 음악을 옛날 60년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들으면서 이제 잠에 빠져요. 근데 어떤 자기 자신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요 감독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60년대에 만났던 자기가 이상처럼 되게 예뻐 보이는 아니아 테일러 조이라는 여자 배우가 맡은 캐릭터의 의상이나 금발 같은 데서 영감을 받아서 머리도 염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60년대 상황에서 과거의 여성이 알고 보니 굉장히 쉽게 뭐 몸이 팔린 거죠. 실제로는 창녀촌에 가서 몸이 팔렸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 많이 겪으면서 현대에 어떻게 결말을 미치게 되는지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더 깊게 들어가면 다 네. 까발리니까. 그렇죠. 줄거리니까요. 장르는 호러 드라마. 스릴러. 기본적으로 이제 공포 영화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공포 영화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드라마나 스릴러 영화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묘사를 공포 영화처럼 하는 특징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감독은 에드가 라이트라는 영국 감독이고요. 주로 코미디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새벽의 황당한 저주, 뜨거운 녀석들, 베이비 드라이버가 있고요.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공포 영화에 도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호러 영화이기 때문에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포스터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호러 영화에 뭐 새로운 그런 식으로 되게 무서운 거 나오면 그냥 눈 감으면 되니까 봐야지 라고 본 거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감독님 뭐 옆에서 전기 충격 먹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깜빡이를 안 켜고 훅훅 들어오는데 거의 접신해서 봐요 영화를. 근데 저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 영화라기보다 그냥 놀래키는 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소리가 크게 났던 막 그런 식으로 막 났던 것 같아가지고.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를 못 보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영화는 볼 수 있지 않나. 꿈속에 나오는 그 여성 배우분이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야 테일러 로이야. 안 보여요. 아니아 테일러 조이라고 아, 조이요. 이제 퀸즈 갬빗 아, 그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 23 아이덴티티랑 글래스에 나오죠. 토마시 맥켄지는 이제 우리 셋이 같이 본 영화에 나왔었어요. 올드에 나와요. 토마시 맥켄지 배우의 장점은 이제 눈인 것 같긴 해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꿈이 있는 이제 순박한 시골 청년이었는데 60년대 그 런던 환락가를 경험하면서 비주얼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타락하는 휘말리기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기에는 뭐 괜찮았다. 사람이 좀 개고생을 해봐야지 패션도 패션을 아는 것처럼 인생은 많이 겪고 경험해봐야 된다라는 게 타락을 해봐야 된다. 네. 너무 해맑았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한 씬 보면 셀프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막 자기가 누구 따라하면서 막 누구 따라했지? 애들이 모들리 헵번입니까 누가? 오드리 헵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아 그러다 왜요? 너무 싫던데? 이 영화는 수미상관이거든요. 에? 수미상관이 뭔지 아시나요? 한자예요 한글이에요? 처음과 끝이 네. 같다. 토마신 맥켄지가 자기 시골집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신문지로 만든 자기 드레스를 입고 방 안을 런웨이처럼 돌면서 기분 좋아하는 장면이 첫 장면이고요. 영화의 끝 장면은 실제 자기가 꿈꿨던 그 패션쇼 현장을 이제 보여주죠. 그 컷의 앵글이 같은 앵글이거든요. 런웨이를 걸어 나오는 장면에 대한 연출이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 씬에서 동일하게 수미상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과 끝은 결국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메리트를 극복을 하고 패션 디자이너가 된다. 엄마가 유령으로 나오잖아요. 네. 거울에서. 네. 그리고 끝에도 나와요. 네. 그리고 엄마 유령은 약간 맥거핀처럼 쓰죠. 뭔가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네. 안 하는. 처음에는 되게 좀 무서운 표정을 엄마가 짓고 있는데 끝날 때는 이제 웃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는 유령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이제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였다가 포지티브로 바뀌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장점 얘기를 좀 더 네. 해보면 이제 토마신 맥킨지의 뭐 연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안야 테일러 조이의 연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안야 테일러 조이가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소비되지 않고 끝나서 되게 좋았어요. 타락을 하고 망가지고 결말로 도달을 하는데 그런 여자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보통 소비되고 끝나거든요. 보여주다가 죽었어. 범인은 누구지? 범인은 이 사람이었어. 성불하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건 그렇게 안 가요. 막판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전혀 예상하기 힘든 방향성으로 간단 말이죠. 안야 테일러 조이의 어떤 비주얼적인 매력 포인트가 전부 다 녹아들어야지 이 영화가 설득력이 생기는데 왜냐면 이 여자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시골에서 올라온 주인공의 60년대를 동경하면서 그 여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테니까 정말 예쁘고 매력적이다. 그럼 다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60년대를 안 가봤지만 60년대 되게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뭐 차량이나 세부적인 디테일 꽉꽉 채워서 잘 표현해줬다. 약간 화면 전환 같은 거? 꿈속에 나오는 그 여자랑 바뀌는 부분 같은 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됐다고.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필름 카메라랑 디지털 카메라를 섞어서 60년대 분위기를 낼 때는 필름 느낌으로 갔다가 환상 계단에서 마지막에 두 사람이 대치하는 장면 같은 거 100% 합성이잖아요. 그런 장면 같은 걸 찍었을 때 아마 디지털로 찍으겠죠. 화면도 막 이렇게 물렁물렁. 현대와 과거, 시골과 도시 그런 분위기를 내는데 공을 많이 들였고 저는 또 하나 사운드 믹싱이 굉장히 기가 막힌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잠이 드는 그 옥탑에 프랑스 음식점에 네온 사인 간판이 껐다 켰다 미세한 전자파 소리가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같은 걸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스릴러 영화처럼 진행이 되는데 공포 요소를 집어넣었고 음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굉장히 불안한 소리, 유령들의 목소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피치를 잡아서 보고 듣고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단점에 대해서 일단 스토리적인 측면에서의 단점, 빌드업이 느린 영화죠. 그러다 보니까 제로에서부터 모든 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골 초년은 어떤 애고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설명해주고 왜 원룸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신디라는 여자 캐릭터도 그 여자가 하고 싶은 건 뭔지 그 여자가 살고 있는 60년대는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또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설명 구간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언제 영화가 재밌게 시작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영화는 리뷰를 꼭 보고 트레일러를 보고 와야 되는 것 같은 게 너무 재미없게 시작하니까 잘 수도 없고 어떡하냐 막 이거는 대단할 거야 뭔가 그런 뭐라도 가지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개가 느리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됐던 것 같고 주인공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길게 나올 필요가 있었나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 뒤에 영화가 진행되면서도 캐릭터 설명이 되는데 너무 앞에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뭐 특히 빠져도 될 것 같은 장면은 그 이제 패션 스쿨 기숙사에서의 파티 장면 같은 게 좀 길죠. 기존에 얘가 찍었던 코미디, 액션, 호러 영화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쓰잘데기 없는 거 되게 많아요. 감독이 뭐 기본적으로 쓰잘데기 없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죠. 시골에서 올라온 패션 디자이너가 꾸민 유령불주 아는 여자애가 관객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캐릭터인가? 매력이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매력이 없는데 보고 싶어야 하는가라는 점이죠. 전 끝까지 그러니까 보기 싫었어요. 감독은 앞에 서사가 길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줄이다 보니까 앞에 그렇게 원테이크로 한 번에 털고 네. 꿈 안에 들어가면 되게 멋있는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데 걔 혼자 잠옷을 입고 있고 약간 이런 데서 자꾸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이거는 또 초반에 너무 느리다가 뒤에는 야 시간 없다 야 빨리 끝내야 된다 해서 다다다다다 낀 느낌이 있어요. 네, 뒤에 약간 급하게 전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결말 부분에 대해서 스포일러가 근데 이 영화 뭐 스포할 게 있나? 결말이 굉장히 결말이 스포라서. 자 여러분 혹시나 이제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면 이 부분은 치명적인 이제 반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뿅.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은 신디는 죽지 않았고 신디는 사실 그 하숙집 아줌마였다가 그쵸. 반전이잖아요. 그리고 하숙집 아줌마가 알고 보니 살인자야. 그래서 자기가 동경했던 여자 60년대 신디라는 여자는 죽지 않았고 자기가 몸을 팔았던 남자들을 전부 죽여서 그 하숙집에다가 시체를 다 묻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의 최종 보스는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하숙집 아줌마가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 갑자기 이제 방향을 확 전환을 하죠. 그래서 신디가 나를 죽이려고 해가 결말부에 등장하는 반전이기 때문에 그 반전이 좋았던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고 새로운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지점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마지막 결투 장면에 대한 묘사도
공포와 액션, 그 스릴러가 전부 섞여 있어요. 뒤에서 막 칼 찔리잖아요. 전 그거를 그냥 그렇게 안 끝나고 따뜻하게 끝났으면 이 영화 더 멋있지 않았을까? 난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이게. 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아름다운 영상과 그런 기법을 보여주면서 뒤에는 너무 끝났는데 갑자기 씨발 죽이고 또 죽이고 색다른데 그걸 좀 더 무게 있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럼. 그나마. 좀 싱거웠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성범죄자인 남성과 연쇄 살인을 한 여자 어떤 게 더 윤리적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완전 감독님 요즘에 인생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포인트네. 그런 장단점이 있는 영화였네요. 저는 이제 뭐 스토리의 빌드업이 느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비주얼적으로나 예상하기 어려운 반전이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에드가 라이트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만족할 수 있다. 5점 만점에 한 4.5점 정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무겁고 좀 진하게 만들 수 있었던 영화일 것 같은데 뒤에 너무 좀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니까 좀 어색함? 그래서 저는 한 2.5점에서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였습니다. 되게 앞에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결말이 아쉬운 영화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예뻐서 공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3.4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영화네요. 감독님이 그 감독님을 좋아하는 것도 거기서 플러스 한 2점 될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화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빠이빠이.